자, 그러면 오늘 7, 8월 강의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고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 오늘은 제가 지금 마스크를 낄 거거든요. 마스크를 낄 건데 그 이전에는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는데 예, 4층 괜찮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4층 괜찮아. 7층도 괜찮고 4층도 괜찮고. 근데 어제부터 좀 강화된 기준을 저희 학원 쪽에도 그 방송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일단 오늘은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자체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이제 대형 강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세요. 더 이렇게 또록또록하게 얘기를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되게 부끄럽네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7, 8월 강의 전반적인 사항들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도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자료가 많죠. 우리 첫날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 양이 강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예, 이제 늦게 오신 쌤들 저희 자리가 가능한데 앉으시고 만약에 어려우시면 저희가 4층에 좀 여유가 있어요. 저희가 직영상 강의실 4층에 있는데 7층 4층에 있는데 4층이 현재는 좀 널널한 상황이니까 만약에 불편하시면 그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3, 4월 강의가 자료가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7, 8월 강의도 자료가 좀 있는 편인데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나가게 될지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 보면 먼저 정오표라고 해서 우리가 5, 6월 달에 같이 봤었던 완벽한 요약 노트라고 하는 부교재가 있습니다. 얘는 부교재입니다. 본교재가 아니고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것 말고 따로 보시는 뭐 개인적으로 정리한 요약 자료나 서브노트나 나는 서브노트가 별로더라. 나는 그냥 이론서 기본서 보는 게 좋더라 하시면 기본서 같이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무거우니까. 특히 7, 8월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5, 6월 달에는 이렇게 진도대로 나가니까 그래도 예측이 가능한데 조금 무거우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요약 노트 관련해서 정오표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카페에도 올려뒀는데 오늘 받으셔서 해당하는 사항들 수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따로 수업에서 쓰는 자료는 아닙니다. 활용을 하시라고 드린 자료고요. 그 다음에 받으신 거 보면 스터디 신청서 있어요. 7, 8월 스터디 신청서. 자, 이거는 인강에는 없고 직강과 직영상 강의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신청서는 원하시는 경우에 써서 오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음 주에 짜서 드릴 거예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필수는 아니고 막 반드시 스터디를 해야 되고 이건 아니고 내가 스터디를 하고 싶다, 내가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제가 짜서 드릴 거예요. 근데 인원은 보통 한 4명에서 5명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전공에 따라서 구성이 어렵다 그러면 한 6명 정도로 짜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전에 해보신 분들은 아마 데려가실 텐데 그 기본적으로 스터디 짜서 드릴 때는 전공을 섞어서 타 전공을 섞어서 그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디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여기 8층 강의실은 6시까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통 이 강의실에서 자습하셔도 괜찮고 그다음에 스터디 진행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4층에서 스터디 하신 경우들이 있었는데 원래 아침 시간에 스터디 할 수 있는 강의실 따로 열어드리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부터 가능해요. 내일 아침부터 가능해서 아니 스터디도 안 짰는데 무슨 스터디 강의실이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전에 스터디 이미 하고 계셨던 쌤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흐름 때문에 내일 아침에 보통 8시부터 9시 반까지 해서 강의실 열어드리는데요. 몇 토가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셔서 저희 강의실 안내 부분 보시게 되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보시고 거기 맞춰서 스터디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오늘 끝나고 나가실 때 저희 조교쌤이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거기 제출하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간 계획서가 있죠. 요거는 곧 할 거예요. 연간 계획서? 아니죠. 수업 자료죠. 연간 계획서부터 있는 거 오늘 이제 강의 안내 자료입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자,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7, 8월 진단평가 문제 자료가 있습니다. 첫날은 진단평가, 둘째 날은 모의고사라고 하는 흐름으로 저희 항상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가죠.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오늘 진단평가는 저희가 5, 6월 달 진단평가는 50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7, 8월 진단평가는 60문제로 다시 되돌려 봤습니다. 그래서 즐겁죠, 그죠? 아우, 즐거워. 좀 이따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업 자료로 협동학습 추가 사항이라고 해서 오늘 하게 될 진도 부분과 관련되는 추가 자료들. 그러니까 요게 그 수업 자료 관련해서 자료가 나가는 게 매주 한두 개씩 나갈 거예요. 매주 한두 개씩 나갈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간 자료들 중에서 루틴하게 볼 수 있는 자료는 요거 지금 추가 사항이라고 해서 나가 있었던 요 수업 자료 추가되는 자료가 있는 거고, 내일부터는 뭐 이런 자료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형성평가 문제가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수업 계획서라든지 형성평가란다. 진단평가 자료는 오늘만 있는 특이한 자료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수업은 여기 확실한 교육학 실전 문제집 요걸로 본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5, 6월 달에 저희가 기특한 문제집 가지고 기출 정리를 했다 그러면 7, 8월에는 예상 문제 중심으로 영역별로 쪼개져 있는 문제들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아예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다 더해져 있는 문제들도 반절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진도대로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 오늘 나갔죠, 그죠? 종합문제 풀이반 키워드 공부 자료인데 요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요게 지금 직강이랑 직영상 같은 경우에는 책자로 나갔어요. 책자로 나갔는데 인강 쌤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면 돼서 요거를 받으실 책자로 원하시는 경우에는 학원에 이거 링크가 아마 강의 안내 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신청하시면 학원 쪽에서 아마 배송료를 다른 책이랑 사면 배송료가 안 되는데 이것만 받으시면 배송료를 내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신청하셔서 책자로 보실 수도 있고, 그게 조금 불편하다, 나는 그거 말고 그냥 자료를 뽑고 싶어 하시면 자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강의 자료로 요 자료 자체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출력하셔서 쌤들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만드셔서 보시는 것도 가능해요. 인강은 가능해요. 직강은 그런 거 없어요. 직강은 그냥 이거 보셔야 돼요. 그냥 이대로 보셔야 되는데 인강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책자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고 두 가지니까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강의 들으셨던 쌤들은 이 자료 보시면 이거 본 적 있는 자료야 하실 거예요. 3, 4월 달 강의에서 키워드 암기 자료로 지금 드렸던 건데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전반부는 암기 자료가 영역별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지 이유는 인출 자료입니다. 인출 자료라서 빈칸이 완전히 다 빈칸은 아니지만 인출할 때 쓰실 수 있게 빵빵빵 뚫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 8월 혼자 넘어가고 있네. 무서운 이야기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죠? 요거만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슬라이드 설정을 그렇죠.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해서 매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7, 8월 중에 이 빈칸 부분은 반드시 한번 다 인출을 해보신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재 진도 나가는 거는 특별한 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진도 없이 여러 영역의 문제들이 섞여 있는 상태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영역들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이제 문제 구성을 좀 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7, 8월 중에 반드시 키워드 돌리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용도로 이걸 쓰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진도 순서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3, 4월에는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가지고 교육의 2회부터 자료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중요도 순으로 바꿨어요. 이번엔 7, 8월이기 때문에 교육행정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행정,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이론 및 공학, 최근에 되게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죠. 교수이론 및 공학, 그 다음에 교육평가 부분, 그 다음에 교육심리,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항들 계속 돌아가네.
예, 한 번씩 이래요, 그죠? 음식 누가 누르는 것 같아요. 해킹 당했나? 그래서 그 중요도 순으로 재배열을 했으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추가된 게 뭐냐면 요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받으신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교육행정의 개념이라고 해서 옆에 공부한 날 해서 빈칸이 3개가 있죠. 제발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걸 따로 표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장표를 만들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서 너무 이름만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다가 바로 하자라고 해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날짜를 쓰세요. 그리고 3칸이 있잖아요. 3칸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3번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죠. 근데 모든 영역을 3번 다 볼 수는 없습니다. 3번 다 볼 수는 없는데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 교육 행정 영역들, 교육 과정, 교수 이론, 그다음에 평가 요 영역들은 그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수업에서 강조했었던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기 채워서 내가 3번을 다 보겠어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한 날짜 보고 너무 날짜가 띄워져 있네. 지금 7월 첫째 주에 봤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는 안 봤네. 영원히 안 볼 것 같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 자기주도 학습이나 메타 인지를 도와주는 용도로 체크를 했으니까 이거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진도를 나가진 않아요. 이 책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교재 가지고 진도를 나갈 거고 이건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론 진도를 빼고 암기하시고 인출하는 연습이 필요할 때 이걸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하실 때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스터디 하실 때도 같이 활용하시면 되는 게 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그러면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공부한 날짜 체크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 책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했다고 체크가 돼 있네? 그럼 물어볼게요. 그래서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물어볼게요. 여긴 안 보셨으니까 안 물어볼게요. 왜 공부했다고 체크돼 있는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영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용도도 지금부터는 가능하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렸어요. 예, 그 정도입니다. 재밌네요, 그죠? 7월 되니까 좋죠? 믿어지지 않죠? 벌써 7월이라는 것이. 특히 올해는 너무 상반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2월 말부터 갑자기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좀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면 해야지? 조금만 나아지면 해야지? 그래, 지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한두 달이 그냥 슉슉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다들 그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인 공부예요. 7월부터. 지금부터 공부니까 이전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오늘부터 다 채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나는 것 같죠? 매일매일 새로 하는 거예요, 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어제 내가 뭘 좀 잘 못했더라도 큰일 났어, 끝났어. 나는 이제 끝이 이게 아니라 그래,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이렇게 해서 100% 오늘을 내 마음에 들게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60, 70 정도 열심히 살았으면 다음날 또 힘을 내서 그래, 오늘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또 열심히 해야지. 저희 애 같아요. 오늘은 공부할 거예요. 어제도 엄마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공부를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놀았던 것 같아요. 그건 알긴 알아?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잠깐 쉬었다가 잠깐만 쉴게요. 그렇게 쉬고 싶어요. 근데 우린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간계획서라고 표시되어 있는 수업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강의 안내 간단하게 할게요. 저희가 7, 8월 강의입니다. 7, 8월 강의 실전 핵심 문제 풀이하게 되는데 아까 대략적으로는 짐작이 되실 텐데 저희가 전체 강의 자체는 아까 교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교재 진도 나가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교재 맞아요.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작년 교재 혹시 보셨던 쌤들 같은 경우에 책을 새로 사야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일부 수정이 됐어요. 일부 추가가 되고 수정이 된 거라서 작년 교재 보시고 그다음에 아마 곧 저희 카페에 그 추록 자료 올려드릴 거니까 작년 교재 있으시면 같이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아닌데 굳이 작년 교재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처음 하시면 그냥 올해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 진도를 나가게 될 거고 그다음에 구성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모의고사가 4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 강의마다 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 시간 했던 거, 내일 보게 되는 형성평가는 오늘 수업했었던 내용과 연관지어서 형성평가를 보게 됩니다. 강의 시작할 때 형성평가 문제 풀고 풀이하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4번이 있어요. 모의고사가 4번이 있고, 모의고사는 전체 영역입니다. 전체 영역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강의에서 약간 추가가 된 게 저희가 그 홀수 차수의 주차 1주, 3주, 5주, 7주는 모의고사가 있는 거예요. 화요일 날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짝수, 차수, 주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가 영역별로 좀 이렇게 문제 사례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월요일 날 그 자료를 드리면 쌤들이 복습하시면서 빠르게 푸시고 화요일 날 그걸 같이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재밌겠죠. 근데 모든 영역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주요 영역, 자주 출제된다고 하는 영역들, 행정, 그다음에 평가, 과정, 교수 이론 영역들 중심으로 해서 짝수 차수에는 해당 부분들을 문제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행정 관련된 행정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한 꼭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제시문 보시고 아 이건 이거구나, 이런 이론이구나, 뭐 이런 장학 기법이구나, 뭐 지도성 이론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별 문제들을 추가로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7, 8월부터는 최근에 교육계 트렌드 교육학회가 있었어요. 6월 달에 그 온라인으로 있었어요. 교육학회가 지금 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까 면대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었는데 거기에서 최근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근데 무슨 얘기 했을지 몰라도 약간 짐작이 되죠. 상황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교육 그 테마 자체가 좀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확인해서 관련되는 사항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예, 그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8월 말에 마지막 공개 모의고사가 있는데 요게 지금 학원에서 실행하게 되는 그 모의고사 일정이랑 겹치면 그걸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학교 빌려서 모의고사 한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걸 하면 그냥 학원에서 하는 걸 같이 하시게 될 거고 아니면 제가 따로 공개 모의고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인 일정 나오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입니다. 아, 예, 이걸 안 넘겼네요. 혼자 얘기했는데. 어머, 얘 또 안 넘어가네. 혼자 약간 잘 넘어갔더니.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아, 맞다. 그래서 직강 직영상 강의에서는 저희가 그 보통 이전에 했던 것처럼 상담 신청 받아서 상담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상담은 이전과 동일하게 전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학원 나오신 쌤 있으셨어요. 굳이 상담 날짜에 멀리서 막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하신 쌤이 있어서 제가 되게 죄송했는데 전화를 드리고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학원에서 또 문자가 갈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그것도 필수도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시간 신청해서 진행하게 될 거니까 자꾸 예,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가 이게 지금 월요일 얘기가 있죠.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틀렸어요. 이거 아니에요. 월요일 강의에 들어갔어요. 잘못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주요 강의 일정은 내일 모의고사 있습니다. 7월 7일 날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보통 모의고사 볼 때는 저희가 일정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수업하고 세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 보고 네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제출하시고 일정에 맞춰서 다시 그 받게 되시죠. 이 일정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글씨가 별로 안 이쁘네요. 그리고 공부 이제 시작하셨을 때 공부 상황에 따라서 다들 다르시긴 한데 나는 그냥 모의고사 푸는 게 조금 염려스러워. 아직까지 인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문자 주시면 주제 영역들을 알려드리죠. 벌써 어제도 문자 주신 쌤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아직 답을 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드릴게요. 오늘 드리는데 그래서 전화번호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끔 상담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 받고 누구세요? 하시는 분들이 상담 신청도 까먹고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저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로 문자 주시면 주제 영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보시는 것도. 상반기에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이 시점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다음에 너무 겁내실 거 없어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자꾸 보다 보면 막 매번 잘 봐야 돼. 나 하나도 틀리면 안 돼. 이렇게 약간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틀리면 틀리는 대로 배우는 게 있어요. 틀린 대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죠? 비슷하죠? 진행되는 과정 자체는 비슷하고 루틴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문제 연습은 저희가 7, 8월 중에는 서술형 문제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항들이 문제 사례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 이런 문제에서 나오면 이런 느낌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좀 실력이 많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경우들도 있으세요. 나는 아직 이론 정리가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불안하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문제 푸시다 보면 또 객관식 문제랑 또 다르게 서술형 문제 푸시다 보면 대응 방법,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익숙해지시게 되니까 할만하실 겁니다. 할만하실 겁니다. 예, 그 정도. 또 혼자 넘어갔어요. 얘가 자꾸 넘어가는데. 자, 그래서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 그 뒤에 보면 얘가 3페이지 보시면 한글 맞춤법 있죠? 이제 다들 안 틀리시죠? 예, 이걸 그냥 빼기가 그래서 계속 매번 9, 10월 달에도 들어갑니다. 이 자료는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그렇지 맞아 나는 괜찮아. 그래서 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들 틀리세요.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고 잘 쓰시고요. 자, 4페이지 보면 지금 공부하셔야 되는 사항들 어떻게 공부를 할까? 뭐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시작할 때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단평가를 보는 겁니다. 오늘 진단평가 보시는 것도 5, 6월달 문제랑 또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5, 6월달 진단평가는 최대한 쉽게가 좀 방향이었다 그러면 7, 8월 진단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5, 6월에 했었던 부분들도 제법 포함되어 있고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재 상태, 나의 이론 공부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괜찮은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좀 구분을 하시고 공부의 비중을 결정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서술 수준을 파악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내일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뭐 점수도 확인하시고 하시면서 현재 서술 수준들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 정리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이 시점이 되면 저는 반드시 내가 내 손으로 단권화를 해야 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단권화를 해야지. 남들이 다 한다고 하니까 나도 빨리 단권화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지금 단권화를 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경우는 보통은 7, 8월 내내 자료만 정리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론 정리를 하라고 하는 건 내가 주로 볼 교재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내가 만들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만들지 않고 어떤 분들은 기본서 있잖아요. 2권짜리 기본서를 끝까지 난 이게 보기 편하니까 여기다 추가되는 거 있으면 거기다 뭘 더 추가하고 이거 그냥 볼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가 9월 달만 되면 또 불안해하세요. 이래도 되나? 남들은 다 얇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럼 시험장에 내가 이걸 들고 가야 되나? 들고 가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근데 가끔 보면 그거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서를 시험장에 들고 가는 게 공부를 안 한 사람 같은 느낌을 스스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뭔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딱 그것만 놓고 보고 있는데 나는 책을 막 넘기면서 보고 있으면 막 내가 공부 안 한 사람 같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공부 스타일은 사람 하나하나당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가 주로 볼 교재를 확보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우리가 보조적으로 보게 되는 요약 노트에다가 단권화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기본서에다가 단권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익히 키워드 암기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다 단권화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1, 2월 달, 3, 4월 달에 같이 봤었던 구조화 자료 있죠. 거기도 키워드 조금만 추가하면 제법 생각보다 많은 키워드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자료들이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하나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자료를 추가하시고 정리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이론 암기와 인출 수준은 7, 8월 달 기준으로 70% 정도가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진단평가를 보잖아요. 진단평가를 보는데 60문제를 볼 거거든요. 그럼 몇 문제 맞히면 70%. 42개죠. 42개 정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40개 이상 맞췄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지금 상황에서 아주 괜찮게 잘 하고 있는 상황이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9, 10월 달 되면 몇 %가 돼야 될까? 물론 100%가 되면 좋겠죠. 100%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기준으로는 80에서 90 정도가 되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논술 쓰기는 2주일에 1개 정도 완전한 글쓰기를 하게 될 것이고, 저희 강의를 따라가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2개 정도 개요 작성 연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전체 개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문제집에 있는 거 미리 예습해서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거 답은 이건 것 같아,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것 같아 라고 답을 찾는 것 자체가 이미 개요 찾는 거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시는, 공부를 하시는 방법, 첫 번째 복습. 이거는 뭐 저희가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립니다만, 복습은 당일에 최대한 빠르게 가끔 월화 일정이 전공 강의 일정이랑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으셔서 당일 복습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 보통 오전에 수업이 끝나고 오후부터 전공 수업 쭉 하시고 늦은 시간에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음에 복습을 하셔야죠. 대신에 그날 밤에 주무시기 전에 30분만 보셔도 괜찮으니까 그날 공부했었던 내용, 맞아,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있었어, 이런 느낌으로 한번 돌리셔도 그 다음날, 다다음날 복습하실 때 시간 자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직후에 공부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복습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5, 6월 달에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전공 공부할 시간이 정말 끝없이 모자라죠. 아무리 해도 늘 모자라죠. 근데 교육학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는 쌤들이 약간 통제 가능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 그 전공 공부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문제 보기, 관련되는 주요 이론 키워드를 확인하고, 암기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바로 암기를 해라. 암기 인출. 완전하게 암기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외우고 까먹고 또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하실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건 복습이고, 그래서 시간이 빨리 끝나시는 분들은 1시간 안쪽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1시간 안쪽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객관식 문제랑 또 달라서 5, 6월 달 진도 나갔을 때 느낌하고 7, 8월 달 진도 나갈 때 또 다릅니다. 달라서 복습 시간은 확실히 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놓으실 건 아니잖아요. 복습 끝났네 이러고 쉬어야지 이러진 않으시고, 전공 공부 보통 많이 하실 텐데, 이제 개별적인 진도, 이론 진도를 암기하고 인출하는 연습을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7, 8월 강의 중 최소 2회독. 여기는 최소 1.5회독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최소 2회독이죠. 여기 또 5, 6월이 또 살아있네. 7, 8월인데 2회독을 권장해요. 그래서 목적은 7월 중에 1회독, 8월 중에 1회독을 하고 약간 남는 거, 시간이 약간 남아서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정도로 복습이 진행되시면 너무너무 완벽한데, 그거는 보통 1월 달부터 공부 쭉 해오셨던 분들은 그 정도 일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중간에 교생 나가셨던 쌤들도 있으시고 또 공부가 뜻대로 안 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신 경우에는 1.5회독이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그거보다 못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1회독은 전체 영역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주요 영역 한 번 더 보는 거, 그 1.5회독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진짜 미니멈이고, 이제 2회독을 목표로 해서 7월 달에 한번 열심히 보자. 그다음에 8월 달에는 4주가 아니라 한 3주 반 정도의 1회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2달에 한 번 봤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2달에 한 번 봤어요. 그러고 나서 1.5회독이라고 해서 2달 동안 한 번 반을 보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고, 그 한 달에 한 번 본다는 게 4주의 전체 영역을 보다가 3주에 전체 영역을 보게 되고, 2주의 전체 영역을 보게 되고, 나중에 열흘, 그러니까 2주 다음에는 열흘, 그 다음에 1주에 한 전체 1회독이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시험을 보러 가실 거예요. 그 시점이 되면. 근데 일주일에 1회독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돼서 시험을 보러 가시면 앞에 봤던 걸 까먹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속도로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잘 되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그걸 그래 그럼 난 빨리 일주일에 1회독을 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지긋지긋해요, 공부 자체가.
일주일에 이래도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되면 다 알겠고 다 인출이 되는데 안 보면 까먹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세요. 물론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재미없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속도로 진행을 하시면 아주 안정적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진도 반드시 돌리셔야 됩니다. 그 수업 나가는 진도만 체크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최소한의 양인 거고 붙여서 개인 진도 반드시 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진행하실 때 자, 7, 8월 스터디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애초에 그것도 많이 물어요. 7, 8월에 스터디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1, 2월 달 때부터 스터디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공은 달라요. 전공은 스터디를 보통 많이 하시니까. 근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 스타일이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인출하고 강제성이 있는 활동을 해야 공부가 잘 되더라. 그럼 스터디를 하시는 게 맞고 나는 사람이랑 만나서 같이 뭘 하는 거에서 에너지를 뺏겨. 그다음에 그 시간 조율하고 뭐 같이 얘기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집에 오면 쉬어야 해.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가 필수가 아닙니다.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경우에는 강의 듣고 복습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스터디를 해야만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7, 8월이 되면 아무래도 전공 공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교육학 스터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나는 강제성이 있어야 공부를 하니까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스터디 시간을 좀 줄여야죠. 너무 길게 하지 않고. 그래서 안 좋은 케이스는 강의 듣고 개인적으로 복습하시는 상태에서 교육학 스터디를 하시는데 한 번 모이면 2시간, 3시간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좋지 못한. 그냥 시간을 계속해서 그냥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듣고 복습하고 확인하는 스터디는 30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안에는 끝나야 돼요. 그거 이상 하고 계시면 좀 과하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걸 모여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상 하시는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다 혼자 해도 되는 걸 굳이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시간 너무너무 아깝게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 8월 스터디는 특히 더 5, 6월 달 때보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같이 만나서 인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용도가 되는데 인출 확인하실 때 속도를 높여야 돼요. 속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달에 1회독이 될 수 있도록 좀 빠르게 돌려볼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강제할 수 있는 스터디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서서히 문제를 만들어 오실 때 지금 저희 5, 6월 달까지만 해도 문제를 손으로 쓰는 게 아니더라도 타이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문제를 만들고 내가 손으로 답을 쓸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구두 인출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판단을 할 수 있고 이상하게 대답하면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상한 소리를 해도 맞는 것 같다. 좋으신데요?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틀렸어요. 책 여기를 보세요. 그렇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만들지 않고 내가 물어볼 부분들을 체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그 익히 자료 보면서 공부했다고 체크한 부분들 바로 확인하고 인출 안 되면 다시 체크해주고 여기 다시 공부하시라고 체크해주면 그것 자체가 되게 빠르게 모든 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대한 많은 양의 인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스터디를 돌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같이 이게 무슨 뜻이죠? 저게 무슨 뜻이죠?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는 인출 확인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의 흐름은 이러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7, 8월 강의 중에 뭐가 있느냐면 작년까지는 그 5급 올해 기출을 봤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더라도 올해 교육부에서 교육평가원에서 이런 부분들 교육부에서 관심이 있네. 그럼 이게 넓게는 관련되는 사항들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험 일정이 다 변동이 돼가지고 공무원 시험 자체가 많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5급 문제가 7, 8월에 안 나옵니다. 원래 6월 말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8월 말에 나와요. 시험 2차가 8월 말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시점이 9월 달이에요. 9월 달이라서 모의고사 보는 시점에 저희 91월 모의고사 보는 시점에 문제 풀이를 자세히는 못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릴게요. 해당하는 사항들을 관련 지어서 교육학 관련된 문제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설명해드린 형식으로 9월 달에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참고하세요. 재밌겠죠? 재밌겠어.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강의 전체적인 안내는 드렸고, 자, 그럼 첫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받으신 자료 중에 진단평가 문제 꺼내주세요.
문제가 60문제입니다. 시간을 얼마를 드릴 거냐? 30분. 굉장히 여유 있게 드리는 거죠. 60분, 그죠. 60문제 30분이면 너무 널널하게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10시 8분인데요. 10시 38분까지 후딱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여유 있다고 천천히 푸시면 다 못 푸십니다. 그리고 맨날 많이 말씀하시는 게 후반부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풀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다 푸실 수 있도록 풀어보세요.